미국장이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 장세의 연장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유지된다면 미국은 여기서는 5%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이 5%인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00원 2, 300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다라는 게 첫 번째 제 레시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불장이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산 구조의 배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바뀔 수 있다면 그 다음 점은 다르게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 위주로 가고 뭐 가고 딴 데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 돈이 주식 시장 쪽으로 몰려오는 그 인식이 사람들이 바뀌면 되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광고 나가는 사이에 나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나이보다 15년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나의 인생에 지금 쌓아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네네. 15년 전은 왜 15년 전인 거야? 20년도 아니고 30년도 그러니까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게 A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초반이 15년 전이었거든요. 아, 그럼 또 15년 전으로 가서 그 관련한 투자를 투자가 아니고 나의 열심히 행동 하시기 방식도 위해서? 그런 걸 다 놓치고 뭐하나 세월이 비트코인 다시 사시려고. 아, 그런 생각이 저는 또 15년 전이면 내가 막 사회생활을 그때 최고로 열심히 하던 뭐 그런 시기였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이제 생각이나 틀은 바꾸겠죠. 근시안적이지 않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하면 저는 딱 10년 전이야. 네, 10년 전으로 들어가면 빨리 정신 차리고 놀고 있는 여도은에게 너 빨리 일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쉬움이 싶어요. 다 있죠 누구나. 그때는 제가 진짜 한량처럼 하루 종일 놀았거든요. 그렇지, 놀 것도 그래요.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젊습니다. 네, 여러분은 또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지금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기다라고 하는데 10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꼬박꼬박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꼰대 소리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본부장님 어떤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지금 사상 최고치 이게 말이 됩니까? 뭘 원하든 간에 다 대답해 드릴게요. 뭘 원하든 모든 대답을 다 해주시겠다. 네네. 사상 최고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더 올라가는 그런 불장입니까 지금이? 잠깐만요. 제가 요게 이제 매주 나왔잖아요. 네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정이 아니게 되는 걸 말씀드리고. 네네네. 그래서 모든 걸 답변한다는 거는 뭐 다음에 또 계속 나올 수도 네네. 있겠지만은 레귤러한 게 아니게 되니까 네네.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사상 최고의 불장이 원하십니까? 사상 최고의 불장 지금 사실 주식 못 사신 분들 덜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막차를 타야 하나. 두 가지 조건인데요. 미국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동성 장세의 연장전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유지된다면 미국은 여기서는 5%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국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네. 첫 번 되셨습니까? 네. 그럼 미국이 5%인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3,000원 2, 300까지는 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번 달 된다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다라는 게 첫 번째 제 레시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불장이 그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자산 구조의 자산 배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진짜 바뀔 수 있다면 그 다음 점은 다르게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 부동산 위주로 가고 뭐 가고 딴 데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 돈이 주식 시장 쪽으로 몰려오는 그 흐름이 인식이 사람들이 바뀌면 되는 거죠. 그게 쉽게 쉽지 하루아침에 않죠. 달라지나요? 저같이 나이가 든 사람들, 유해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죠. 그러니까 40대 이하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분포가 우리나라가 그 주식에 대한 분포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산 중에서. 전체 지금 부동산이 거의 80%라고 하니까 30%좀 넘는데 미국은 한 70%가 80%고 그렇죠. 그 딴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30 몇 프로가 갑자기 50% 60%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자산의 배분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주체 세력이 젊은 분, 꼭 젊은이라서 뭐라는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머리가 굳어서 60 이상이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 40 중반 이하, 40 이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은 아까 3,200, 3,300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증권주 사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못 보이면 일단은 기술적으로 3,200, 300 정도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은 기존에 있는 이익 가지고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싸진 않습니다. 미국의 5%더 오르면 한 6,500, 600 되거든요. 그럼 PER이 아마 25배를 훨씬 넘겨야 돼요. 그럼 내년 걸 땡겨서 내년도 성장이 한 10% 이상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6,500 이상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5% 정도 나는 거고 5% 맞죠?
6%, 6%. 대한민국이 3,200이면 한 10% 안 되게 남은 거잖아요. 7, 8%. 그런데 이미 지금 PER 우리나라가 11배 정도 중반 가 있어요. 네. PER이. 또 정확하면 13배 되거든요. 네. 그럼 일본이 뭐 상법 개정 뭐 했을 때 초반 갔을 때 일본에 13배 정도 갔거든요. 지금 14배 가겠지만. 그래서 일단 저항이 많이 생기는 영향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나라 13배, 미국 한 25, 6배 넘어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년 걸 땡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죠? 자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혹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은 시간적으로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보다 더 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허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셨던 자산의 개인적인 변화에 있어서 부동산 대비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점점 더 늘려간다라는 것을 지금 환경적으로 정부가 계속 만들려고 분위기는 하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당분간 지금 시점에서 계속 최근에 이제 국내도 보면은 계속 이제 3천 넘고 나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근데 또 미장의 느낌은 네네. 계속 스물스물 조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기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시 AI가 이끌고 돌고 있거든요. 돌았습니다. AI죠. 지금 엔비디아가 $160 거의 육박하고 네네. 있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AI주를 투자해야 되는지 근데 또 주가 차트 보면은 네. 너무 많이 회복했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AI부터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도 있는데 엔비디아 네.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얼마 전에 목표 주가가 보통 $170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목표 주가가 네. 꽤 이게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큼요? 최고가 루프 캐피탈이라서 $250를 불렀어요. 근데 그 직후에도 $250는 아니더라. $200, $200, $10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실게요. 요거 보실게요. 이거 볼게요. 제가 제목 뭐라 적었죠? 우리 앵커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엔비디아 리부스트. 부스터 좋아하잖아요. 부스트 아니고 그냥 부스트 아니고 리부스트. 잠깐 멈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가고 좀 쉬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근데 지금 최근에 실험하면 리부스트 했는데 제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말씀드리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야금야금 오르다가 갑자기 뻥 뜨잖아요. 그럼 그거 주의 나쁘게 보라는 게 아니고 네. 그 의미를 진짜 당일날 해석 못 하더라도 하루 이틀 두고 흐름을 봐야 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주식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사실은 제가 어떤 강의 같은 걸 한다면 한 시간 넘게 강의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갖고 좀 아쉬우긴 한데. 어떤 주제로요? 아니 그 주식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올라가고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를 그것만 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장이 없어서 제가 소속되다 보니까 그런 거 돈 받고 할 수도 없고 좀 아쉽긴 한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조용조용 하다 갑자기 250불 뛰었어. 남들은 다 180불인데 그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심플리 이겁니다. 향후 3년간 연간 20% 초중반 22, 3%로 계속 쉬지 않고 성장하면은 26, 7, 8 올해 한 5, 성장하죠. 그러면은 EPS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올해 순이익이 한 $1,000억 되거든요. 올해 $1,000억. $1,000억 기억하세요? 네. 그럼 20몇 % 성장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3년 뒤에 거. 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면 이게 1등 기업이니까 한 30, 한 두세 배 줄 수도 있다. 왜? 얘네들이 그 과거 5년간에 한 40배까지 갔으니까. 네. 그럼 33배 적용하면은 그게 시가총액 $6조. 6조 달러. 그것이 $250입니다. 지금 3조 8천억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딱 봤을 때, 말 되네? 그러면은, 미국의 모습이 유동성이 확 줄어갖고, 테크 같은 거 사지 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은 대장주를 사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나왔고, 또 하나, 여기 뒤에 보면은, 걔네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0 이상 몇 군 생겼죠. 네. 로젠발트, 바클리, 트위스트 다 200불 넘었잖아요. 물론 낮게 잡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일 낮은 것도 현재 주가보다 높죠. 그러면 일단 당분간 이게 한 단계 성숙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하이닉스에 비교하면 우리 하이닉스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 목표주가 35, 6만 원 나왔는데 하이닉스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가도 내년에 내려갈지 모른다. 이게 전망이 이건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연간 평균 20, 30% 계속 20% 성장하면은 하이닉스도 한 10% 정도는 초반은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PER 8배 하면 이것도 한 40만 원 중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AI 대표주로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를 딱딱 꼽을 수 있는데 성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생각들이 표출됐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나리오를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멀티플 주기 나름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20% 초중반 성장하고 하이닉스가 연간 3% 계속 성장하면은 한 1년, 2년만 하면은 멀티플은 엔비디아 한 33배, 하이닉스 8배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게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하이닉스도 지금 8% 됐더라고요. 네. 엔비디아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장이나 한국이나 여기 보시면은 연장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충 이제 전반전, 후반전 대충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내년 어닝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년 어닝을 끌어당기기 전까지는 연장전인데 AI 그리고 유동성. 유동성은 뭐죠?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9월 달에 한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잖아요. 네. 그 파워를 바꾸든 아니면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뭐 하든 간에 여러 상황을 좀 좋게 만들려고 앵간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유일한 안타까운 것은 아주 부족한 건 관세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거는 사실은 저는 중립이에요. 관세 협상을 연장하면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또 불확실성이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관세 협상 연장하는데 모든 업체한테 모든 종목과 모든 국가에 똑같이 그럴까요? 차별화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국하고 뭐 인도하고 일본하고 차별할 수 있고 자동차하고 뭐 품목 가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립적이지만 뭐 사람을 연준을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 국채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유동성 장세를 조금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미국도 전고점 뚫었죠. 금요일 아주 중요했어요. S&P 500하고 다우가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나스닥하고 전고점 안 뚫었으면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7월 달이 보통 소강 상태라거든요. 수급이. 그런데 전고점을 뚫으면서 아마도 시세를 추종하는 CTA라든지 포함해서 그 퀀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단기적으로만. 그게 이제 8월 달은 몰라도. 그러면 이제 일부 증권에 얘기했는데 노무라고 뭐 몇 군데에서 최소한 2주에서 4주 동안에 이 전고점을 못 뚫으면 이게 반대로 작용하는데 전고점을 뚫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금이 추정하는 게 한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유동성의 연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관세 협상은 제가 중립이고 엔비디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AI에 대한 기대가 목표 주가가 여기에 큰 폭 상향, 대충 상향이 아니고. 근데 브로드콤도 마찬가지예요. 브로드콤도 200 몇십 달러인데 200 몇십 달러인데 목표 주가가 다 300불 초반이었는데 400불짜리가 나왔어. 400불. 400불. 그 상당히 의미가 여기 가만히 있다 퉁 점프하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텐션 해야 되는 거예요. 어텐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지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가는 더 간다. 사실 AI 관련한 종목 최근에는 엔비디아만 좋았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그중에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도 그렇고 브로드 말씀하셨던 브로드컴도 그렇고 요즘에 근데 AMD도 스물스물 움직임이 있잖아요. 맞아요. 기업들이 예전에는 엔비디아만 이렇게 하드캐리에서 형님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 이 못지않게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아서 AI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는 엔비디아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기업들이 이제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똑똑한 미소를 다 채용할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 에이전트 AI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일을 시키면은 나한테 대묻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계획 세워갖고 실행해가지고 답을 주는 에이전트 AI를 여러 군데 쓰잖아요. 말이 어려운데 비서예요. 비서를 제공해주겠다는 회사가 많이 생기죠. 뭐 세일즈포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생기잖아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 회사는 자기네 코딩하고 업무 일하는데 한 50% 가까이는 이미 자기네들 AI를 활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그렇게 되면서 그걸 또 B2B로 해가지고 오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가 늘어났어요. 마이크론도 뭐라 그러냐면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자기나 생산을 잘한 것도 있지만 수요는 노 프라블럼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수요가 계속해서 받쳐준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고 AMD는 신제품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고요. 브로드컴은 아까 에이직에 대한 칩.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그 GPU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시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60, 70%, 한 80% 차지하거든요.
그 나머지 20%를 브로드컴 같은 에이직이 있고, 그다음 AMD 같은 엔비디아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성장률이 내년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마켓시를 잃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추론형을 해가지고 하는 그 시장에서 얘네들이 마켓시어 그로스를 높이는 건 맞는데, 네. 엔비디아는 뭐죠? 서버린 AI 시장이 있잖아요. 큰 그 국가들이 하는 프로젝트, 네. 그 프로젝트는 여전히 엔비디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팽창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삼성전자만 올라타면 대한민국은 그냥 논하는 거지. 네. 근데 삼성전자가 아직 끝나갔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도 좀 있었잖아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네. 느낌? 네. 그것도 혹시 필요하면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AMD. 들어가는 HBM4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브로드컴 들어가는 거 좋아. 근데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같은 것이 그 전체 그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밖에 안 돼요. AMD와 브로드컴이 합해죠. 예. 이게 엔비디아가 80% 차지하잖아요. 이게 성장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는 AMD와 브로드컴이 그렇지. 그 AMD하고 브로드컴에서도 1등은 아니거든요. 그쵸. 거기 마이크론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그러니까 삼성이 엔비디아를 타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나온 뉴스가 있었죠. HBM4 내년을 위한 거에 얘네 제품이 수율이 올라가서 엔비디아한테 샘플을 7월 달에 줄 것 같다. 네. 이런 기사가 일부 났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은 마이크론 주식을 혹시 갖고 계시면 마이크론을 살까? 아니면 마이크론 많이 올랐거든요. 4월 4일 바닥에서 9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 살 것인가? 마이크론 많이 갔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PER이 11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3배야. 네. 근데 삼성전자가 쉬었으니까 할까? 이 판단하면 결국은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진짜 타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가장 큰 난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어도 퍼가 11배면은 싼 거고. 자, 지금. 마이크론 11배라 합시다.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평균 얼마죠? 20 지금 3배, 4배. 4배. 예, 근데 마이크론은 사이클 주식이니까 네. 우리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막 전 국민이 하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그런 취급을 안 받죠. 그러니까 11배가 타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11배가 지금 2개월 반 사이에 거의 더블 된 거예요. 11배. 그럼 하이닉스 얼마 줄 것 같아요?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줘야 돼요? 하이닉스가 HBM 규모로서는 엔비디아보다 3배 높아요. 마켓시어, D램 전체 마켓시어도 한 1.5배 이상 높아요. 마이크론보다 3배 마이크론보다. HBM에서는 3배 높고. 헷갈리 자꾸 다른 이유. 그러니까 마이크론 대비해서 3배라는 거죠. 아까 엔비디아라고 거꾸로 하면 이제 하셔가지고.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는 3분의 1도 안 되죠. 그렇죠. D램에서는 한 80%밖에 안 되고. 그런데 마이크론이 11배인데 하이닉스가 더 낫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 올해 평균 PER 해가지고 7배 같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 20배 이상 30, 한 5%, 6%, 38% 정도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슈죠. 마이크론 주식을 살 것이냐, 하이닉스가 싸다고 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13배인데 삼성전자가 붙기만 하면 내년 어닝이 높아지니까 삼성은 그래도 1등이니까 13배 주는 게 당연하고 더 줄 수도 있어. 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다리를 가지고 반도체 투자하는 HBM 투자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한국에 보면 저는 이제 마이크론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거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한 11배 되면 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7배 정도는 7배에서 한 8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7, 8배가 얼마냐면 28만 원에서 한 3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또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해야 되지.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PER이 13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HBM이 잘하면은 얘네가 이익이 얼마나 늘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얼마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보통 한 15에서 20% 성장한다고 보고 그럼 내년에 한 11배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11배 정도 떨어진 주가가 지금 6만 원 막 넘은 거고 북밸류로 내년 기준으로 6만 4천 원에 1배니까 아직은 북밸류 내년 기준으로는 1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ROE가 아직 안 나와요. 10%가 안 되니까 이게 1배 이상을 확 죽이기는 확인이 안 되면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왜?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딱 붙어 있으니까. 요 고다리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투자할 때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갖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유리한 것 같은데 그냥 순수하게 HBM의 성장률로 보면 말이죠. HBM 성장률로 따지면은 마이크론이 가장 빨라요. 마이크론이 규모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머리 아파. 뭐 사야 되지? 심플하게 HBM이 아니고 HBM은 짝꿍이잖아요. 뭐이 짝꿍이라고? GPU하고 ASIC 짝꿍이라고. 그러니까 GPU, ASIC 짝꿍인 주가들과 조정받을 때 높더라도 그걸 30배 주고 사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엔비디아가 브로드콘 계속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콘 만약에 무너지거나 네. 헤매면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못 가요. 같이 못 그런 가죠?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마이크론을 엔비디아하고 이제 브로드콘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플레이를 이제 막 투자하는 사람들을 하이닉스 마이크론 가지고 많이 하는 거고 한켠에 삼성전자 저러고 있는데 갑자기 튀면은 골치 아프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갑자기 너무 잘하면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주가가 수급이 뺏기기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프면 그냥 엔비디아 지금 가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죠. 미국장이 한 25배 가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마이크론 한 13배 그다음에 엔비디아 한 33배 가면은 아직 업사이드는 그쪽에서도 15% 20%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별로네. 그럼 우리나라도 15% 20% 있으면 환율만 아니면 아직도 미국이 있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국이냐 미국이냐 할 때는 여기서는 비슷비슷하면은 환율입니다. 원화와 강세가 얼마나 빨리 될 것 같아요? 지금 1360이 네. 하반기 되기 전에 분명히 1300 이하로 갈 수 있고 속도는 뭐 하루 이틀 2, 3주는 아니더라도 네. 한 5, 6개월 봤을 때 1300까지 가는 게 분명하다 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주식이 낫습니다. 왜냐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이 내려오르도 타다가 만약에 1300 다시 올라가든지 뭐 또 거꾸로 너무 단기적으로 빨리 돼도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냐 미국이냐를 가름할 때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쏟아내신다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다음 주부터 안 맞습니다. 나오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주식 얘기를 다 항상 오프닝 벨, 클로징 벨에서는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걸 쏟아내실 수밖에 없는데 메타 애플도 해드릴게요. 메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요. 사실 메타가 요새 AI에 돈을 네. 엄청 쓰거든요. 아까 박 팀장도 오픈 얘기하신 것 AI 같은데. 인제 막 1,000억씩 주고 데리고 오고 메타가 뭔가 AI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지금? 온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온 힘을.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그 퓨리오사인가? 네네. 그것도 퓨리오사 인수하려다가 AI. 거두당했죠. 네. 뭐 런어웨이라는 회사도 인수하려다가 안 됐고 퍼플렉시티 아시죠? 이번에 퍼플렉시티라고 검색하는 거, 그 AI 검색하는 네. 거. 퍼플렉시티가 지금 애플하고 얘기하고 애플이 퍼플렉시티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데 그 전에 메타가 이미 접근했었어요. 근데 안 되다 보니까 뭐 스케일 AI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아까 박 팀장 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스케일 AI라는 그 라벨링 하는 회사 여기를 인수했는데 라벨링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네. 여기 창업자가 상당히 핵심 인물인가 봐요. 이걸 인수하기 위해서 한 150억 달러 돈 엄청 들어갔고 네. 이게 한 2, 3주 됐죠? 그리고 뭐 또 뭐 인수하고 또 오픈 AI 사람들 뽑는다고 3명 뽑았고 주말에 또 한 4명 뽑았어요. 전부 네. 뭐 저기 뭐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뽑은 거예요. 이런 게 뭐냐면은 예전에 오픈 AI가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거 인수할 때처럼 인수를 통해서 AI에서 확실히 나가겠다라는 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외국분들. M&A 좋아하듯이 인수합병하고 사람들 뽑아가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지금 퍼플렉시티 검토를 한번 해봤다가 이 컬처가 그렇지 않아갖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네네.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지금 현재. 메타와 애플 중에요? 저는 메타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 네. 이런 액티비티 보이는데 사실 돈 제대로 쓰고 뭔가 인재 영입 제대로 하는 메타를 사야지. 애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계속 찔러보기나 하고 있고 뭔가 애매해요. 그게 다 다르죠. 그러니까 애플이 유일하게 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애플이 가장 1등이었는데 지금 3위인가 어떻게 됐지? 3위인가 그렇게 됐죠. 떨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1등이고 네.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네. 되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저께 발표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뭐 AI 준비하고 있는데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온대. 미뤄졌대. 설계를 바꿔야 된대. 그리고 뭐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이 부족하대. 그 그래갖고 사람이 다 메타로 가나? 엔비디아한테 좀 더 의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재들의 큰 움직임이 투명하게 알려지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주식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도 다크호스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메타와 애플 중에서 애플은 사실 뭐 애플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애플 좀 걱정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미 걱정이 들어가 있죠. 네, 이미 주가도 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AI 모멘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근데 뭐 물론 얼마 전에 중국 쪽에서는 알리바바가 애플에 최적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뉴스가 시장에는
뭐 한번 해보라고 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확인하고 진짜 나오고 보겠다. 실제로 AI에 관련한 애플의 뭔가 모먼트가 확실하게 들어서고 나서 접근을 그렇죠. 해도 늦지 않는다.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 거죠. 마켓시를 일단 중국에서 뺏기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은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는 아쉽도 하지만은 그 삼성은 삼성도 경쟁자이고, 네. 샤오미도 경쟁자이고, 휴대폰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 왔을 때 경쟁자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애플은 어쨌든 성장률이 5%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PER은 요즘 많이 내려와서 이제 30배 좀 안 돼서 더 싸지긴 했는데 단순히 그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저도 동감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에 우리 본부장님 구글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구글도 지켜볼 만하다. 네네. 그리고 나서 주가 계속 네네. 올랐고 지금 구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원래 열심히 했지만 네. 메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AI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살짝 지금 뭐 오픈 AI랑도 약간 뭔가 있고 좀 조용해요. 지금 이 세 기업 중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AI의 뭔가 승자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보는 거는 이제 메타가 가장 한 거고. 뭔가 쇼잉을 하는 그쵸. 건 메타고 그쵸. 구글은 뭐 숨겨져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구글은 싼데 싼 이유가 그 법무부 그 반독점 제재가 7월 말인가 8월 달에 결정 난다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그 계속 발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 속도를 그래서 PER이 아직도 20배 안 되고 10배 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텐셜은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있는데 넘버는 확실히 보이는 건 뭐예요? 비싸더라도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남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서 뭐 액티비티 하네 그럼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근데 의견은 다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하고 구글 같은 각각 강점을 얘기했는데 단점은 아까 법무부 제재에서 이게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메타는 어쨌든 적자나는 것이 그 저기 리얼리티 랩 그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따지면 밸류가 아주 싼 건 아닌데 이런 액티비티 본다면 미래를 본다면 괜찮고 그렇죠. 그다음에 메타 우리가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안경 하는 거 있잖아요. AI 안경. 글라스. 그런 흐름에서 구글하고 메타하고 또 기타 등등 업체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에딩.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해가 바뀌어서 내년 됐을 때는 그게 새로운 장점이 될 소지가 메타하고 구글에는 있어요. 물론 애플도 이번에 안경에 대해서 했는데 애플 자체는 AI 자체에 대한 믿음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디바이스가 휴대폰에서 분명히 바뀌는 세대, 안경이 됐든 뭐가 바뀌는 세대가 올해보다는 내년도 내후년도에 좋아지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그걸 계속 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하고 구글을 제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넘버 자체가 AI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다른 업체가 가는 거고 그거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애플이 이제 애매한 거지. 휴대폰 갖고 강제만 맞는데 AI가 없다 보니까 밸류는 빠졌긴 했는데 여기도 끼지 못 저기도 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퍼플렉시티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돈은 충분하거든요. 얘네들이 뭐 캐시플로우 따지고 하면은 뭐 그거 400억 불 주고 사든 돈은 문제 없는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또 퍼플렉시티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뭔가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나는 뭐 지금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일단 지금은 되게 애매하기는 한데 뭔가 얘네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막 넘버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기존의 우리 대장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잘 나가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을 투자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그 투자 시계열을 보시고 종목을 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유동성이 빠지지 않고 달러가 약세가 확 빠지지 않으면 여전히 강자인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거기다 에디드 보너스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애플보다는 아직은 메타나 구글에서 찾는 것이 하나 더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우리 열정적인 김정일 본부장님의 이야기의 결론을 잘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 빠르시다 보니까 요거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M7 중에서 AI의 승자를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포텐셜이 많은 기업은 뭐가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도 순위를 매겨보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AI가 다시 한번 붐업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
그것은 이제 기저의 유동성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함께 꼭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신 글로벌 인터뷰였고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